저는 15년 넘게 노인 신장 건강을 연구해온 이민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한번 약해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보며 확인한 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신장이 약해지면 복잡한 치료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일상 속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개선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단지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오해는 신장 문제의 초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붓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 포기해버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요청입니다. 지금 당장 대응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몸을 차갑게 방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찬물을 자주 드시고 아랫배를 차갑게 두고 계시는데 이런 습관들이 바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버리는 주범입니다. 신장은 따뜻한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작은 생활 변화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신장은 다시 힘을 되찾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해시태그 챕터 2. 이런 사실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 전 인천에 사는 박용수 72세 어르신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평생 나무만 보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몸이 급격히 무거워지고 밤마다 자주 깨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결국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피곤함이 쌓여 삶의 의욕까지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용수 어르신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차가운 보리차를 벌컥벌컥 마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점심엔 짠 김치찌개와 젓갈을 매일 드셨고 저녁엔 소파에 앉아서 몇 시간씩 TV만 보셨죠. 이런 습관들이 15년 넘게 계속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점점 막혀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서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이었어요. 다리 부종이나 야간 빈뇨, 만성 피로 같은 증상들이 이미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계셨던 거죠. 또 다른 분은 부산에 사시는 김순희 68세 할머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더 심각했어요. 밤에 소변 때문에 5번 이상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거울 보기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손발은 늘 차가웠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순희 할머님도 생활 패턴을 살펴보니 비슷한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국물을 진하고 짜게 끓여 드시고 물은 하루에 서너 잔도 안 마시시며 그마저도 차가운 물만 드셨어요. 운동은 거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부엌 의자에 앉아서 손님 접대 준비만 하셨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변화 과정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제가 박용수 어르신께 드린 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생강 한 잔과 생활 습관 몇 가지 조언이었죠. 아침마다 생강을 우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마시기,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2분씩 걷기, 저녁엔 배를 따뜻하게 감싸주기, 이 정도였어요.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고 얼굴빛이 맑아졌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다시 아침에 힘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다리 부종도 눈에 띄게 줄어서 양말 자국이 거의 안 생긴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김순희 할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적용한 지 한 달 만에 야간 빈뇨가 절반으로 줄고 아침 부종이 거의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서 장 보러 가는 게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 기능이 개선된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핵심은 신장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어요. 첫째로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알게 되실 거고, 둘째로 어떤 작은 변화가 가장 큰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거며, 셋째로 3개월 후 여러분 몸이 어떻게 달라질지 명확한 기대치를 갖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숨겨진 원인 3. 대부분 어르신들이 신장 건강을 해치는 진짜 원인을 모르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복잡한 이유들 말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일상적인 습관들이 바로 그 원인이에요. 지금부터 신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일상 속 문제 6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데요. 몸이 차가우면 허리 깊숙한 곳에 있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류 공급이 가장 풍부해야 하는 장기 중 하나거든요. 혈류가 줄어들면 노폐물 처리 능력이 바로 떨어지고 부종과 피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고령층 체온 조사 결과를 보면 손발 냉증이 있을 때 피로도와 야간 깨짐이 평균 40%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와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일수록 야간 빈뇨와 아침 부종을 더 자주 호소했어요. 실제 사례로 대구에 사시는 박정호 70세 어르신은 밤마다 소변 때문에 4번 이상 깼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생강을 우린 따뜻한 차를 꾸준히 마신 뒤 단 2주 만에 2번 이하로 줄었어요. 몸이 따뜻해지니까 신장 주변 혈관이 편안해지면서 밤사이 소변 생성량도 자연스럽게 조절된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물을 따뜻하게 마시고요. 허리 주변을 5분 정도 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마사지해주세요. 저녁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아랫배를 10분 정도 감싸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과도한 뜨거움은 오히려 몸의 진액을 소모시키니까 은은한 온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뜨겁다고 느낄 정도면 너무 과한 거고,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몸이 차가운 시간이 언제인가요? 두 번째 문제는 짠 음식 과다 섭취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짠 음식은 체내 수분을 과도하게 붙잡아두고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게 되거든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보면 나트륨 섭취가 높은 고령층일수록 하지 부종과 만성, 피로 호소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물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부산에 사시는 이선미 69세 할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김치와 찌개를 매우 짜게 드시는 편이었는데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아침에 얼굴이 부어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자체는 절반만 드세요. 간을 줄일 때는 고춧가루나 마늘, 생강 같은 향신료로 맛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김치나 젓갈류도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짠맛이 많이 줄어들어요. 주의하실 점은 짠맛을 갑자기 확 줄이면 식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천천히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조금씩 줄여가면서 입맛을 바꿔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국물 맛을 짜게 느끼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는 물 부족과 찬물 섭취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안 마시거나 마시더라도 찬물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신장에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물을 적게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정체되고 찬물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순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실시한 노인 수분 섭취 조사를 보면 하루 물 섭취량이 권장량의 70% 이하일 때 피로감과 야간 깨짐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찬물을 주로 마시는 그룹에서는 소화불량과 복부 냉감도 함께 나타났어요. 울산에 사시는 정혜근 75세 어르신은 평생 찬물만 드셨는데 속이 늘 더부룩하고 소변이 자주 마려웠어요.
그런데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바꾼 지 2주 만에 속이 편해지고 빈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위장과 신장을 모두 편안하게 해준 거죠. 올바른 실천 방법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1컵, 점심 식사 2시간 후에 1컵, 저녁 식사 전에 반 컵 이렇게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위가 부담스럽고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하루에 몇 번이나 나누어 드시나요? 네 번째 문제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TV 보거나 책 읽을 때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오래 앉으면 허리 쪽 혈류가 정체되어 신장과 하체 순환이 모두 떨어집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고령층 자세와 건강 관계를 조사한 결과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지 부종 호소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앉은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골반 주변 혈관이 압박받아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문영철 73세 어르신은 TV 앞에서 드라마를 몰아보느라 하루에 5시간 이상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저녁이면 발목이 퉁퉁 부었죠. 그런데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씩 집안을 걷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다리 붓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자에서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 정도 천천히 걷고 앉아서도 발목 돌리기나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허리를 좌우로 가볍게 돌리는 동작도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허리나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짧고 가벼운 움직임부터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 중 가장 오래 앉아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5번째는 과로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장은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밤사이 체내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신장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 작업을 하는 장기거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잠이 5시간 이하일 때 신장 기능 지표가 유의미하게 악화되고 피로와 부종 호소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신장세포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안에 사시는 신미자 68세 할머님은 새벽 3시마다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 늘 피곤하셨어요. 낮에도 졸리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스마트폰을 멀리 둔 지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고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잠들기 1시간 전에 휴대폰을 멀리 두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침실 온도도 조금 서늘하게 유지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주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잠들기 직전에 너무 뜨거운 차를 마시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로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밤잠을 푹 주무시나요? 마지막 6번째는 진한 양념 음식과 기름진 식사입니다. 기름지고 진한 음식은 혈관에 부담을 주어 신장 순환을 떨어뜨리고 소화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신장이 회복할 여력을 빼앗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중장년 영양조사 데이터를 보면 기름진 식사를 주 4회 이상 하는 집단에서 허리 냉증과 만성 피로감, 호소율이 일반 집단보다 60% 높았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로 기름진 음식을 드시는 분들에게서 야간 빈뇨와 아침 부종이 더 자주 나타났어요. 마산에 사시는 김재우 71세 어르신은 저녁마다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안주를 즐겨 드셨는데 밤중에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깨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저녁 식단을 담백하게 바꾸신 지 3주 만에 야간 빈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기름진 반찬 대신 생강을 넣은 미역국, 나물 무침, 찜 요리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특히 저녁에는 가볍고 담백한 음식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갑작스럽게 식단을 바꾸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사는 평소 어느 정도 기름진 편인가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장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4. 지금은 원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신장을 회복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실천법들을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3개월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따뜻한 생강 활용법입니다. 생강이 왜 신장에 좋은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생강은 몸을 갑자기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속부터 덮여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자극보다는 지속적이고 온화한 자극을 좋아하거든요. 다만 속이 약한 분들은 처음부터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생강을 너무 진하게 드시면 위장이 자극받을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아침에 생강을 동전 크기로 얇게 썰어서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우려 드시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시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생강을 평소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저녁 아랫배 온기 회복법입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야 신장 주변 혈관이 편안하게 열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를 차갑게 방치하시는데 이게 바로 신장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주의할 점은 뜨거운 찜질팩이나 전기장판을 직접 대시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수건을 한 겹 깔고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저녁 8시경에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아랫배에 10분 정도 올려두시면 됩니다. 이때 배꼽 아래 손바닥 크기 정도 부위에 집중하세요. 요즘 배나 허리가 자주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는 단계별 짠맛 줄이기 전략입니다. 짠맛을 줄이면 신장 부담이 즉시 가벼워지는데 갑자기 확 줄이면 음식이 밋밋하게 느껴져서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주에는 국물을 한 숟가락 덜 먹고 국물 양을 절반 정도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는 김치나 젓갈을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고 셋째 주부터는 양념할 때 소금 대신 마늘이나 생강을 더 많이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바꿔나가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여러분은 어느 음식에서 짠맛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번째는 올바른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따뜻한 물은 순환을 부드럽게 열어서 체내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장을 자극하고 너무 차가우면 신장에 부담을 주니까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실천 방법은 기상 직후 공복에 한 컵, 식사 2시간 후에 한 컵, 잠들기 2시간 전에 반 컵 이렇게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드세요. 오늘 따뜻한 물을 몇 번이나 드셨나요? 다섯 번째는 신장 혈류를 돕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허리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충분해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실천 방법은 앉아있다가 30분마다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2분 걷기,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리기 이 정도면 됩니다. 매일 15분만 이렇게 움직여도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돼요. 하루에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여섯 번째는 숙면을 위한 저녁 루틴 만들기입니다. 신장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깊은 잠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의 루틴이 밤새 신장 회복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나 TV는 뇌를 각성시켜서 깊은 잠을 방해하니까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꺼두세요. 실천 방법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생강차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고 가벼운 독서나 명상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침실은 약간 서늘하게 하고 발만 따뜻하게 해주시면 더 빨리 잠들 수 있어요. 요즘 밤잠은 푹 주무시는 편인가요? 일곱 번째는 소화를 돕는 저녁 식단 조절입니다. 저녁에 무겁고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밤새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신장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녁은 가볍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시고 생강 넣은 미역국이나 따뜻한 죽, 찐 채소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생선도 기름기 적은 것으로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밤 9시 이후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신장 회복에 도움이 돼요. 이제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실지 구체적인 계획을 많은 어르신들이 굳게 믿고 있는 위험한 상식 하나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신장은 한번 약해지면 회복이 거의 어렵다는 생각, 이건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물론 심각하게 악화된 후에는 회복이 어렵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혈류가 정체되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종이 늘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증상들은 더 심해지고 결국엔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따뜻함을 회복하고 순환을 열어주면 신장은 놀랍도록 빨리 반응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얼굴빛이 맑아집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장 보러 가는 것도 다시 즐거워집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신장 건강의 핵심은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물 대신 따뜻한 물 마시기, 짠 음식 줄이기,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이런 단순한 변화들이 신장을 다시 살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제안은 바로 이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